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분석과 QGIS 활용 강좌를 맡은 양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GIS 실습 벡터 데이터 2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구글 위성 영상을 XYZ 타일로 추가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위성 영상을 XYZ 타일로 추가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URL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QGIS를 열고 XYZ 타일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New Connection에 네임과 URL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잘 되시나요? 지난 강의의 시도 경계에 이어 이번 강의에 활용할 벡터 데이터는 건물 단위 폴리곤 벡터 데이터입니다. 이 건물 벡터 파일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지도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세종시만 추려서 가져왔고 세종시 중에서도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이 건물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불러와 보십시오. 건물 벡터 파일 이름은 세종 2018-12 SHP입니다. 학습 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 중 빌딩이라는 서브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QGIS의 레이어 메뉴에서 Add Layer, Add Vector Layer를 선택하고 그 후 세종 2018-12.shp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종의 건물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추가된 곳으로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레이어에서 세종 2018-12를 선택하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Zoom to Layer로 가면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GIS 데이터가 왜 유용하고 강력한지 드러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올 때 그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오픈스트림맵에 있는 건물의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위성 영상과 같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위치가 위성 영상에 있는 위치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경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계가 있는 곳에 오픈스트림맵을 띄워 같이 보면
경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IS 데이터 자체가 이미 표준화된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종의 건물 데이터와 시도 데이터, 그리고 구글과 위성 영상, 그리고 오픈스트림맵은 모두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러오면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위성 영상과 오픈스트림맵의 위치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GIS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위치가 자동으로 똑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지역 단위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소스의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와 동일한 행정구역 단위로 다양한 변수를 생성할 경우 GIS 데이터가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건물을 하나 찾아서 그 건물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서 이전에 시도 경계 파일을 다룰 때 보여드렸던 방법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물 데이터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I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는 건물의 고유 아이디, 건물의 용도 코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EMD-CD라는 것은 읍면동 코드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이름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변수로는 건물의 높이도 있습니다. 건물의 지상 층수 변수는 지하로 FLCO로 이는 그라운드 플로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러온 건물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테이블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테이블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어트리뷰트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에 현재 991개의 건물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물 중에서 하나의 건물을 고른다고 할 때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활용할 때 이미 했던 것처럼 건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줌 투 피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QGIS 상에서 메인 윈도우가 선택한 건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많은 건물 중에서 하나의 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노란색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색이 다른 건물과 다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이 건물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이렇게 선택한 후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다시 엽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줌 투 피처를 클릭하면 되는데 해당 건물이 확실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작업은 이 중에서 하나의 건물만 선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든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특정 건물 하나만 선택해 벡터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물을 선택한 후에 세종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엑스포트 메뉴에서 Save Selected Features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옵션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데이터 형식을 ESRI 쉐이프 파일로 선택합니다. ESRI 쉐이프 파일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벡터 데이터 형식 중 하나입니다. 상자 옆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shp 확장자가 붙습니다. 여기에서 OK를 클릭하면 새로운 벡터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후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선택한 하나의 건물 정보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습관적으로 한 번 더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다음에 프로젝트를 열 때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필요 없이 이미 저장해둔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벡터 데이터 실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QGIS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인 벡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내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I 버튼을 사용해 선택한 건물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XYZ 타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해 오픈스트림맵과 구글 위성 영상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레이어를 불러오고 그중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숨길지 조정했습니다. 다섯째, 특정 건물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벡터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QGIS를 통해 벡터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활용하는 작업이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GIS 데이터를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